문재인 회고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고의 시작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것이었고, 민노총과 여성단체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의심이 드는 상황에 그 지지 세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이 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지난 정부를 욕하는지 모르겠으나 그중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 이와 같이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자, 우선 사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시다시피 요격 유도탄 체계입니다. 요격이란 말입니다. 누가 쏴야 쏘는 체계인 겁니다. 북한이 쏘면 우리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요격이란 말입니다. 이 전제를 잊으면 온갖 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량을 배치하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쏘면이라는 방어 체계만 구축을 합니다.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그거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드 배치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드의 공격 범위입니다. 엄청나죠? 동북아시아는 다 사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는데 유독 중국이 저러는 이유. 보수가 친일 성향이 강해서다? 그건 아니죠. 민주당 때도 사드 추가 배치를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드는 안 된다는 쪽이었지만 대통령이 임시 배치 결정을 내리자 생각을 180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중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민주당도 중국을 설득하러 갔어요. 중국 또한 대한민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북한의 불편한 입장을 커버쳐주는 것일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우리는 중국만 설득하면 사실 그만인 겁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사실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도발로 인해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개성공단이 그러하고요. 쌀 지원이 그러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 대북지원금 2조 7천억, 노무현 정권 때 대북지원금 5조 7천억. 지금 북한은 이 지원금이 끊기고 각종 사이버 테러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죠.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용이며 성주군 내에 배치할 것이라 말했죠. 그런데 이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에 의해 암 환자가 급증했고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는 전자파에 의해 전자레인지에 돌린 참외처럼 되어버린다 했죠. 덕분에 성주시는 중국 수출길까지 막힌 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드 괴담 유포자들 또한 성주 군민이 아닌 좌파 몰입꾼들이었죠.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는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왠지 일본 오염수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 배치를 정쟁으로 사용했지만 역시 문재인은 이에 대한 사과는 없더군요. 아니 좌파 진영에서 그 누가 사과를 했습니까? 사드력의 기존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도 결론이 난 것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안전하다고 나오시니까 다행이죠.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홍보되지 않았나요?